소송을 하다 보면 재판기일 통지서가 날아와서 재판에 참여하는 날짜를 받게 되는데요. 그 날짜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참여하기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변론기일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민생구조대 민사전문 정재현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은 어떨 때 바꿀 수 있나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변론기일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해진 변론기일에 당사자의 참석이 어렵거나 정해진 변론기일에 변론이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인 민사소송과 민사소송 규칙은 첫 변론기일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면 변론기일의 변경을 허가해주고 그 다음에 변론기일들의 경우에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변론기일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현저한 사유란 기일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고 원래 기일 그대로 진행을 해서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질 만한 그런 특별한 이유를 말합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는 꼭 재판에 나갈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변론을 준비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아서 재판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법원에 출석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 있는 경우, 또 법원의 이동과 출석 시에 전염이 우려되는 질병이 있는 경우,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는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의 코로나 감염으로 변론기일이 변경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또 파업이나 자연재해로 교통이 두절된 상태인 경우, 그리고 사건이 여러 개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일 통지를 받기 전에 다른 법원으로부터 기일 통지를 받아서 기일이 겹치는 경우, 그리고 또 특별한 행사, 자기 또는 가족의 결혼식,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그리고 변론의 준비 관련해서는 아직 사실조회 같은 증거를 신청을 했는데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아서 충실한 변론 준비가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소송 대리인이 선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변론 준비에 시일이 더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들의 변론기일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론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게 거절되기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후의 변론기일들의 경우에는 변경이 필요한 현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사자의 기일 변경 신청이 불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실무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면 규정상으로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더라도 현저한 사유가 없으면 기일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규정에 정해둔 원칙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조금 더 요건의 충족 여부를 좀 너그럽게 봐서 허가를 해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론기일은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나요? 변론기일의 변경은 재판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신청이 없더라도 재판장의 판단으로 변론기일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면 재판장이 스스로 변론기일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에는 앞서 말씀드린 변론기일의 변경을 구하는 현저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기재해야 하고 또 현저한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때 소송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면 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에 상대방 동의란에 상대방의 날인이나 서명 등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받은 서류를 팩스나 스캔 파일로 전달을 받아서 이것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 바로 전날에 신청해도 되나요? 네, 변론기일의 전날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재판이 임박한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현저한 사유가 있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서 상대방의 동의까지 받았다면 변론기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판 전날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변론기일 신청서를 더군다나 업무 시간이 다 끝나가는 늦은 시점에 제출하게 되면 재판장이 이것을 보지 못해서 변론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일찍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 기일 변경은 몇 번까지 요청할 수 있나요? 몇 번만 할 수 있다고 제한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변론기일의 변경 신청은 사유가 있어야 받아들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가 있다면 몇 번이라도 인정될 수 있고 변경 신청을 여러 번 했다고 해서 소송상의 페널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어떤 사유를 이유로 반복해서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그 사유가 계속되는 것에 법원도 점점 의구심이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변론기일 변경 신청이 반복되면 재판장은 점점 더 사유와 소명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허불호를 결정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허가를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변론기일에는 꼭 참석을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려면 참석을 꼭 하셔야 합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에는 원고 피고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피고가 불출석한 경우라고 한다면 피고가 변론기일 이전에 제출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이 있다면 이 서면들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고 진행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재판장에게 내가 제출한 서면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고, 또 변론기일에는 재판장과 당사자들이 현재 어떤 입증이 더 필요하고 또 재판장은 어떤 의문스러운 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런 기회를 잃는 그런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습니다. 원고가 불출석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변론기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원고가 한 번 불출석한 경우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해서 양 당사자들에게 통지를 해주고요. 2회 불출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2회 불출석하고 1개월 넘게 가만히 있으면 소송이 취하되게 됩니다. 그러니 원고의 입장에서는 소송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님께서 대신 참석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소송 대리인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변론기일에 당사자를 대신해서 출석을 해서 변론을 하는 거고, 또 이걸 위해서 선임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에 나가 있는다든지 해서 변론기일에 참석이 어려우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네, 오늘은 변론기일 변경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변론기일에 출석이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꼭 법원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해서 적법하게 기일을 변경하셔야 하고, 그래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민생구조대 정재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